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재고 귀인과 큰 부자의 특징이 사주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또 그런 큰 부자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명리학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재고 귀인이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재고 귀인이라는 것은 먼저 재고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죠. 재고라는 것은 재성의 고지, 그러니까 재성의 창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지에 있는 진술충미가 재성의 이것이 이제 고지니까 이것이 재성의 고지에 해당될 때 재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재고를 한번 해보면은 어떤 경우가 재고에 해당이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일간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일간이 만약에 간목이라고 하면은 간목의 재성이라는 것은 무토가 되죠. 주로 이제 무토나 기토 이것이 다 해당이 될 수 있지만은 편재를 중심으로 주로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 부자라는 것은 정제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무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간목의 편제는 무토가 되지요. 그래서 이 무토의 고지가 뭐냐? 무토의 고지는 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술이라는 일주, 이 갑술이라는 일주를 보통 이제 재고 귀인이 있는 일주상으로 재고 귀인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을목이라면은 을목의 편제는 그 을목이 음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양간을 불러와야 돼요. 그러니까 양간을 대칭해 가니까 무토인데 무토의 고지는 술이니까 을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지 어딘가에 술이 있다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을 재고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또 이게 된다 쳐도 이것은 정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외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일간이라면은 재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의 편제는 경금이 되죠. 그래서 경금의 고지라는 것은 축입니다. 사합으로. 그래서 병축이라는 일주는 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상으로만 바라본다면은 병축은 없지만은 지지 어딘가에 축이 있다면은 재고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 사주 전체 구조로는. 그 다음에 이제 정화를 볼 수가 있는데, 정화는 어떻게 됩니까? 정화의 고지라는 것은 역시 경금이 되겠죠. 경금. 그래서 경금으로 가지고 얘기를 하면 경금의 묘지가 축이잖아요. 조금 전에 했듯이 그렇게 따지면은 정축일주가 해당이 되겠죠. 자, 정화의 양간으로서 따지면은 재성에 해당되는 게 경금인데, 요거는 정제예요. 편제가 아니고 정제고, 이거의 고지가 축이니까 정축일주는 일주상으로 일단 이론적으로는 재고귀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정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무토는 우리가 무토를 얘기할 때 이 무토의 고지라는 것은 임수가 되죠. 그래서 임수의 고지는 진이 됩니다. 그래서 무진 일주상으로만 일단 얘기하면은 무진 일주가 재고귀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토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토는 이제 이 임수죠. 역시 임수죠. 그래서 기토는 임수가 이제 정제에 해당이 되는데, 정제면 이제 바로 뭐 기진이라는 거는 없으니까 기토일간이 지지 어딘가에 진토가 있다면은 역시 재고가 있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주상으로는 기진이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금일간은 언제 재고가 될 수 있느냐 했을 때, 경금은 간목이잖아요. 그래서 간목의 묘지는 미토가 됩니다. 그래서 경미일주 이런 건 없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경금일간은 지지 어딘가에 미토가 있으면은 그것이 재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주 전체로 봐야 되죠. 일주상으로는 경미라는 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신금이죠. 신금.
신금은 제가 간목이 일단 양간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간목이니까 간목의 묘지는 미토죠. 그래서 신미일주도 이제 이거는 정제기는 하지만은 역시 제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올 수 있는 것이 임일간이 됩니다. 임일간은 무엇이 됩니까? 임일간은 재성이 되려면은 병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제, 그러니까 임일간의 편제에 해당되는 병화가 편제가 되는데 그 병화의 고지, 그러니까 임일간이라면 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임일간의 양간으로서의 편제는 병화입니다. 병화의 고지가 술이니까 임술이 되는 거예요. 임술. 그래서 임술.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계일간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계일간도 병화가 되는데 계일간은 지지 어딘가에 술토가 있다면 계술이라는 일주는 없으니까 지지 어딘가에 뭐 연지나 월지나 시지에 술이라는 게 있다면은 그러면은 역시 계일간도 제고귀인 이론상으로는 제고귀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제고귀인의 어떤 경우에 제고귀인이 성립되는가 하는 것을 따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제 경우의 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진술충미가 어찌됐든 간에 고지기 때문에 지지에는 다 진술충미인데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제고귀인에 해당되는 것을 따졌을 때는 갑술일주, 정축일주, 무진일주, 신미일주, 임술일주 요 5개 일주는 제고귀인이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도 양간들 그러니까 갑술일주라든가 무진일주라든가 또 임술일주라든가 요 세 개는 양간들이에요. 양간들의 오리지널 어떤 그 재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재고의 성향들, 재고의 성향이 강력하게 나오는 오리지널 재고는 임술일주가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재고 귀인의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무진이나 갑술은 임술보다는 훨씬 좀 격이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은 이 무진이라는 것은 무진 이 자체로 제고귀인이 되기는 하는데 이것은 임수의 고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고법에서는 이 수토동법을 썼어요. 수토동법.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화토동법을 쓰기 때문에 무진일주를 이렇게 제고귀인으로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아주 고대에는 수토동법을 썼기 때문에 제고가 되지 않을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가 될 수 있고요. 어쨌든 제고귀인은 60갑자 중에서 제고귀인에 해당되는 일주는 총 5개, 그러니까 갑술일주, 일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갑술일주, 정축일주, 무진일주, 신미일주, 임술일주 이것들이 제고귀인에 해당이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갑술과 무진과 임술이 또 제고귀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주들이고 그 중에서도 또 제고귀인의 성향이 강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경우죠. 그것은 임술일주가 최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정축일주와 신미일주는 이거 이제 이론상으로는 제고귀인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정축일주 같은 경우는 경금의 고지, 경금이 양간 경금이 여기에 재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축토에 있기 때문에 정축일주도 제고가 되고요. 신미일주는 이제 간목이죠. 간목의 묘지가 미토니까 역시 신미일주는 일주 자체가 제고귀인이 된다고 이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은 갑술이라든가 무진이라든가 임술에 비해서는 좀 재성에 그러니까 재물의 규모가 좀 작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이제 편제가 아니고 정제입니다. 그러니까 정화 입장에서 경금을 봤을 때 경금은 정제의 고지고 신미일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성의 고지긴 한데 정제, 간목이라는 것은 신금 일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제거든요. 그래서 정제의 고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부자라는 것은 정제로서는 큰 부자가 되기 어렵죠. 그러니까 편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편제의 고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신미와 정축은 이론상으로는 제고귀인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정제를 고지로 하기 때문에 그 재성의 그러니까 재물의 규모가 좀 작아진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임술이라든가 무진이나 갑술보다는 재물의 규모가 작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주 내에서 만약에 임일간이 임술일주이면서 뭐 다른 곳에도 이렇게 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 개가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 개만 있어도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아주 큰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죠. 재고 귀인이 임일간의 재고를 두 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이 어느 정도만 받쳐준다면은 아주 대부할 수 있는 거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오늘 샘플로 보여드리는 이 경우 이 두 분의 이제 큰 부자들이죠. 큰 부자 두 분의 사주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이 재고귀인인데 재고귀인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구조죠. 그 빌 게이츠 회장, 이 빌 게이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임술일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도 역시 임술일주죠. 그래서 빌 게이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병화와 월간에 있는 병화와 시간에 있는 신금이 용신으로서 적격패인 또는 적격패인 구조죠. 그 다음에 또는 인수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사주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금과 병화를 모두 용신으로 쓰면서 상관을 또 유효적절하게 상관을 상신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이제 빌 게이츠 같은 회장 같은 구조는 재용식인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재용식인격의 사주다 이렇게 해서 매우 부귀하고 또 일주도 충분히 강합니다. 시지의 해수 녹지를 일간의 녹지를 가지고 있어서 일간이 충분히 힘이 있으면서 재용식인 또는 인수용제를 할 수 있는 구조라서 큰 부자가 되는데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빌 게이츠 회장하고 차이가 빌 게이츠 회장은 임일간이 술토를 두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큰 부자인 거죠. 거기다 일간까지도 충분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도 이렇게 임일간이 해수를 두고 있어 일간이 충분한데 술토가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도 굉장한 부자였지만 빌 게이츠 회장보다는 그 부의 규모가 훨씬 작았죠. 물론 한국에서는 굉장한 부자지만은 빌 게이츠 회장의 재산 규모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둘 다 천문학적인 부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임술일주인데 여기가 지금 신금들이 투출을 세 개가 그냥 나란히 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구조는 인수격인데 인수가 너무 많이 투출돼서 사실상 원사주는 지지에서도 사축 합하면서 투출했기 때문에 원사주는 이게 이제 파격입니다. 인수격의 파격 사주라고 봐야 되고요. 다만 대운에서 아주 대운이 젊은 시절에 알맞게 잘 들어와 가지고 크게 발복했는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대운을 잠깐 살펴볼 것 같으면은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초년에는 요때 그러니까 20살 20대는 크게 발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 병신 정유 이 두 대운에서는 인수격으로 파격되어 있는 사주가 재운을 만나서 굉장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나이로 한 52세 요까지 병신 대운이 만 나이로 51세이기 때문에 우리 나이로는 52세나 53세가 될 겁니다. 그 시장 50대 초반까지 굉장한 발전, 눈부신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시기를 보냈고 신미와 갑오대운은 또 나쁘지가 않습니다. 꽤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천간에 이렇게 너무 많은 인수를 보고 있는 식상을 운에서 만났기 때문에 활동 영역에서 매우 제약됩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문제가 올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치명적은 아닙니다. 치명적인 상황은 아니었지만 건강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을미대운과 갑오대운
을미와 갑오대운까지는 뭐 생사를 가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갑오대운 같은 경우에는 지지론 오화가 술토와 동해서 화국이 동했기 때문에 많은 인성을 제어할 수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분은 계사대운에 들어가면서부터 급격하게 건강에 문제가 됩니다. 여기 이제 계사대운 같으면은 개수가 운에서 왔죠. 개수가 운에서 오면서 지지로도 또 사화가 와서 인수가 한 번 더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계사대운이니까 실제로 이게 71세인데 우리 나이로, 한국 나이로는 72세나 3세쯤 될 거예요. 이때부터 거의 뭐 그냥 전혀, 그러니까 이때 아마 이분이 쓰러졌을 거예요. 72, 3세에. 그래서 77세인가 8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뭐 거의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그냥 기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생명이 유지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도 원사주가 파격이었지만은 대운에서 들어오면서 이 사주를 굉장히 발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너무 많아서 합격된 사주였는데, 대운에서 30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70살 초반까지, 70세 초반까지 크게 대운이 잘 도와서 크게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재고귀인과 큰 부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는데, 다만 재고 귀인이 없다고 하면, 없으면은 부자가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재고 귀인이 사주에 없어도 얼마든지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워런 버핏이라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빌 게이츠 회장보다도 더 큰 부자예요.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일주를 기준으로 하면 임자 일주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주에 재고 귀인이 있어야만이 큰 부자가 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고, 사주에 재고 귀인이 없더라도 사주 격국이 잘 이루어진다면 누구나 다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고 귀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재고 귀인이 있으면은 부자가 될 가능성은 꽤 높아지겠죠. 높아지지만은 재고 귀인이 없어도 사주의 격국이 올바르게 일간과 용신과 상신이 서로 적절하게 힘의 조화를 이루어서 구성이 된다면은, 또 대운에서 어느 정도 그거를 보좌를 할 수 있다면은 누구든지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고 귀인이 있으면은 좀 더 부자가 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재고 귀인이 없어도 사주의 격국이 잘 구성이 된다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요. 또 재고 귀인이 있어도 사주 격국이 파격이 돼버리면 부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주의 격국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재고 귀인이 있으면은 재물과의 일반적인 인연은 굉장히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재성에 대한 것을 이 삼명통해, 고서 삼명통해에서 재물을 논한 논제편에서 재성에 대해서 설명해 둔 거를 원문을 제가 이렇게 옮겨 봤어요. 그 1부인데 일부를 옮겼어요. 그래서 해설은 밑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보면은 제왕생관하면은 복록상전하고, 제왕생살하면은 명리겸득하고, 만약에 제가 약하면은 관살을 생각할 수 없어서 도리어 그 관살로부터 제압을 당해서, 그러니까 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성이 왕성한 재성은 관을 생각하거나 살을 생각하게 되면은 복록이 무궁하고 또 명리가 무궁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제왕생관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들었지만 제왕생살하는 케이스는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생살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재생살은 기본적으로 다 흉한데, 여기에 보면 제왕생살하면 명리겸득한다는 말이 의아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요거는 일반적으로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성립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칠살 용제격이 성립되는 케이스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칠살이 매우 취약하고 약할 때, 그때 재성의 도움으로 살아날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를 말합니다. 어쨌든 칠살격의 제도, 때에 따라서는 큰 부자라든가 또는 명리를 얻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명예와 이익이죠. 그러니까 관직에 진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왕생관하면 복록이 무궁하고 제왕생살하면 명리가 겸득한다 하는 요 구절이 이제 삼명통의 논제편에 있는 일부 구절입니다. 일부 구절을 제가 소개했고 내용은 이렇게 밑에서 제가 해석을 별도로 달아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삼명통회 고서 삼명통회에서 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 것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고귀인과 큰 부자가 어떤 구조의 사조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